조명이 선라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나오는 내용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조명을 달리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광등 같은 거 쓸 거예요. 그러면 렉탱글 라이트 쓰시면 돼요. 근데 저 복도에 나가면 매립등 있죠. 매입등. 뭐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디스크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스탠드 조명을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 보면 옴니라이트나 스피어라이트 쓰시면 돼요. 옴니라이트하고 스피어라이트는 점광원입니다. 내가 지정한 모양을 통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조명, 그걸 점광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다 내가 액자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스포트라이트 있어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쓰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이나 혹은 그 기능에 따라서 조명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변형해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5000에 5000, 그 다음 푸시앤풀 2400, 가운데 구멍 뚫고 조명 켜볼까요? 자, 이때 시간은 밤으로 바꿔버립니다. 밤으로 바꿔버리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자, 이렇게 놔보시죠. 깜깜한 밤으로 놔야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선라이트를 끄네 아니면 뭐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밤중으로 돌려버리시면 돼요. 밤 12시로 혹은 새벽 시간으로 돌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피어 라이트를 보실까요? 구슬이에요. 이렇게 구슬입니다. 구슬. 이렇게요.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구슬로 만들어집니다. 뭐가 충돌이 났는지 자꾸 충돌이 나긴 하네요. 자, 이렇게 구슬이 하나 생겨납니다. 위로 이동하면 이렇게 구슬이 나와요. 자, 보이시죠? 구슬 모양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에셋 에디터를 실행하게 되면 자,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선라이트도 있고 스피어 라이트도 있네요. 스피어 라이트의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피어 라이트 옵션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인텐시티가 원래는 농도란 뜻이에요. 그 빛의 농도란 얘기는 결국은 빛의 밝기란 뜻이 되겠죠. 자, 제가 300으로 바꿔놨습니다. 충분히 밝을 거예요. 스피어 구슬입니다. 우리 그 전등 생각하시면 돼요.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전등처럼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방으로 빛이 사방으로 나가고 있죠. 그죠? 이게 앞뒤까지. 사방팔방이라 그러죠. 네. 모든 방향으로 빛이 뻗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스피어 라이트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인텐시티가 있고 여기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뭐냐면 보시면 이 사이즈를 조절하면 크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적당한 크기로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되고, 얘는 백열전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비저블, 지금 렌더링 된 옵션을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조명이 보이죠.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안 보이겠죠. 조명이 노디케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밝게 나오겠죠. 빛이 감소가 되지 않으니까 많이 밝게 나온단 말이죠. 자, 30 다시 렌더. 많이 밝게 나오죠. 근데 노디케이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림자 때문에 그래요. 음영이라고 그러죠. 빛이 서로 이렇게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음영이 이렇게 지게 되는데 노디케이를 체크해 버리면 이건 모든 빛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라 음영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노디케이를 잘 안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당연히 그림자는 체크해야 되고 뭐 이펙트 섀도우 뭐 이런 건 다 당연히 체크되어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렌더링 해보시죠. 여기서 지울 때 얘를 선택하고 지우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항목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딜리트, 그래야 같이 사라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조명은 여기서 지우셔야 돼요. 여기서 화면에서 지우면 이 목록에서 에셋 에디터에서는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거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포트라이트네요.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들어가는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자, 라이트를 한번 제가 2개 넣고요.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깜깜해서 안 보이네요. 다시 얘를 조금 뺐고, 자, 다시 한번 렌더. 여기 조명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부분 조명이죠.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입니다. 여지껏 썼던 플랫 라이트나 스피어 라이트는 전체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스포트라이트는 부분 조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부분 조명을 한번 저처럼 만들어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어떻게 설치하냐면, 그냥 설치를 하면 이렇게 일자로 다운되는 라이트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위치를 지정하고 조명의 방향을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조명의 방향 조정되는 거 보이시죠? 조명의 방향, 그 다음에 조명의 범위, 2개가 조절됩니다. 조명의 범위가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방향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텐시티가 밝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 밝기를 제가 더 밝게 해봤습니다. 3000으로 밝게 했어요. 아무리 밝게 한들 소용이 없어요. 요 가운데만 밝아집니다. 이렇게. 주변은 밝아지지 않아요.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콘 앵글이 있고, 푸눈바 앵글이 있고, 푸눈바 팔로프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죠? 콘 앵글이 있고, 푸눈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명이 있고, 이렇게 범위가 생기죠. 이게 콘 앵글입니다. 마치 뿔처럼 생겼죠? 그래서 콘 앵글이고, 자, 푸눈바 앵글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원통 모양, 원뿔 모양으로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칼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 바깥쪽으로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게 2번째 각도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이걸 푸눈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조명을 제가 다시 만들 겁니다. Shift 키 누르고, 자, 방향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이게 콘 앵글입니다. 이게 콘 앵글이에요. 그 다음 2번째 지금 범위 지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푸눈바 앵글입니다. 범위예요. 만약에 이 범위를 이렇게 제가 넓게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범위 동안 빛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렌더링해서 확인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빛이 이렇게 쭉 확산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푸는바 앵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푸는바 앵글을 줄여봤습니다. 자, 푸는바 앵글을 줄여봤습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칼처럼 떨어지게 돼요. 범위가 딱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얘를 다시 좀 더 밝게 하고 다시 렌더. 여기 어떤가요? 또렷하게 생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각도입니다. 조명 원이 있고 첫 번째 콘 앵글, 두 번째 푸는바 앵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푸는바 앵글입니다. 푸는바 앵글을 조금 더 넓게 줘볼까요? 자, 다시 렌더. 그러면 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죠? 요 각도, 요 범위, 요걸 푸는바 앵글이라고 해요. 자, 팔로프는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라이너는 거리의 비례해서 사라집니다. 스무스 큐빅은 거리의 제곱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라이너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콘 앵글과 푸는바 앵글을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DK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DK가 감소란 뜻이에요. 노 디케이 그러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인버스가 있고 인버스 스퀘어가 있고 인버스 큐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버스는 그냥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거리에 비례해서란 뜻입니다. 스퀘어는 거리에 제곱해서. 스퀘어 큐브는요 4제곱, 2제곱 말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거리에 따라서 2배로 빨리 줄어듭니다 라는 뜻이 되면, 인버스 큐브는 거리의 4제곱으로 빛이 소멸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스퀘어로 났단 말이죠. 거리의 제곱으로 줄어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인버스로 놓게 되면 그래도 빛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좀 더 밝게 가고 오래 가요.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거리 1이 가면 빛이 1이 줄어드는 거죠. 거리 2가 가면 2가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인버스 스퀘어 그러면 거리 1이 가면 1이 줄어들지만 거리 2가 가면 4가 줄어드는 거죠. 인버스 큐브로 가면 거리 2가 가게 되면 거리 얼마가 되나요? 8이 되나요? 네. 이렇게 4제곱으로 줄어드는 건 인버스 큐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이 조금 더 멀리 가길 원해요. 그럼 인버스를 놓고, 빛이 빨리 소멸되길 원해요. 그러면 인버스 큐브나 인버스 스퀘어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림자를 만든다든지 나머지 내용들이니까 여기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IES 라이트라는 것이 있네요. 이 IES 라이트, 여기 IES 라이트 눌러보면 이렇게 툴팁 나오죠? IES 라이트.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IES 파일을 불러달랍니다. 제가 이거 IES 소스가 있어요. 이렇게 IES 파일이 있습니다. 이 IES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열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데, IES 파일이 어디냐면 공유 폴더로 들어오세요. 원표시 2개 하고 502호의 00 공유 폴더 들어오죠. 여기에 스케치업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보시면 IES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IES G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 복사해 가시고, 여기 있는 것들이 IES 파일이고 프리뷰 파일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마다 1번 IES는 이런 모양, 30번 IES는 이런 모양, 이렇게 모양들이 다 있습니다. 12번이 제일 재밌겠네요. 12번이나 19번? 네, 12번 IES를 한번 불러와 보죠. 자, 선택하고 12번 IES 파일 열기. 그리고 최대한 벽에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렌더.
다시 렌더. 외환이 나올까요? 인텐시티가 조금 흐린 모양이네요. 맞는데 너무 흐리네요. 밝기를 제가 조금 더 조절해 봤습니다. 굉장히 흐리네요. 밝기만 제가 이렇게 조절해 봤습니다. 빛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서 밝기만 바꿔보세요. 여기 인텐시티 체크하고 밝기 값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기본 값이 1700인데 얘를 값을 10배를 키워보세요. 그럼 이런 모습의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IES 라이트라는 게 뭐냐면요, 조명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조명 회사들이 있죠. 근데 조명 회사들이 조명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듭니다. 우리 그 조명을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명 엔지니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명 엔지니어들이 이 조명은 이렇게 빛이 뻗어나가는 걸 만들어 보자 그러고 이제 만들어 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판매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조명 새로 나온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빛이 막 이상하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명은 빛이 이렇게 나가요. 밝기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설명해 주는 파일들이 같이 나가겠죠. 그죠? 바로 그 파일이 IES 파일입니다. 조명 엔지니어가 조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 그게 IES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정교한 거죠. 조명의 특징이라든지 조명의 빛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니까 그 조명 엔지니어가 의도한 대로 빛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걸 IES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ES 파일이 조명 회사마다 다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도 거기에 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불러다가 조명을 배치하는 것, 그게 IES 라이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됐으면 또 삭제. 자, 그 다음에는 옴니라이트라고 합니다. 점광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점이에요. 점. 말 그대로 점입니다. 점. 점이에요. 이 점을 통해서 빛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스피어 라이트하고 옴니 라이트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피어 라이트의 원래 조명이 옴니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스피어 라이트의 원래 원형이 옴니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옴니라이트가 있고 똑같이 빛의 밝기가 있네요. 자, 3000. 자, 렌더링.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네요. 자, 6000. DK가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 DK가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죠? 제가 인버스로 놨습니다. 그럼 빛이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DK 값 바꿔보세요. DK 값이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인버스로 바꿔 놓으셔야 빛이 많이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옴니라이트는 광원의 위치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요. 스피어 라이트는 광원의 모양이 있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지만 옴니라이트나 스포트라이트는 화면에 광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옴니라이트 옆에 보시면 돔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신해서 쓰는 게 돔라이트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조명을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말 그대로 반원 돔이죠. 자,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돔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바깥쪽에다 만들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뭐 인텐시티가 있네요. 밝기니까 얘를 조절해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인텐시티는 밝기입니다. 배수로 올라가는 거니까 많이 밝아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피어라고 해서 구슬 모양 혹은 반구슬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고 얘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어디 갔지? 유즈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제가 여기 화살표 방향 보이시나요? 여기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즉 태양의 방향입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빛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로테이트를 했습니다. 원점 0도 이렇게 놨어요. 그럼 태양이 이쪽에 있고 그림자가 이쪽으로 져야 된다는 뜻이 되네요. 자, 렌더. 근데 어떤가요? 그림자의 방향. 내가 태양은 이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줬지만 여전히 태양은 이쪽에 있죠. 그림자의 방향이 안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즈 트랜스폼을 체크해 놓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죠. 그림자의 방향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유즈 트랜스폼을 체크해야만 그림자의 방향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돔라이트는 선라이트 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 끝에 옵션이 활성화돼요. 이게 뭐냐면 오브젝트 라이트, 메시 라이트입니다. 클릭하면 얘가 조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객체가 조명이 되어라. 이게 메시 라이트입니다. 밝기가 30이니까 뭐 3000으로 제가 일단 크게 키워봤습니다. 렌더. 너무 밝다. 300. 다시 렌더. 원기둥이 조명이 된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경우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스탠드 조명 같은 경우 이렇게 사용하면 말 그대로 조명처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좋겠죠.